이번 주 대부분이 무너집니다. 월요일에서 수요일에 방향 상실, 화요일에 분노 스파이크, 목요일에 불안 경계. 이번 주 당신의 운명에 설치된 덫을 피하고 행운의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가 유난히 힘들지 않았나요? 알람을 끄고 천장을 보면서 오늘도 가야 하나 이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긴 추석 연휴 동안 이 감정을 빠져나와서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화요일쯤엔 더 이상해져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상사가 한 말도, 동료가 보낸 카톡도, 가족의 선 넘는 말도 평소 같으면 넘어갔을 텐데 왜인지 참을 수가 없어요. 연휴가 끝난 목요일 밤은 잠이 안 와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얕아지고 이번 주는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이 감정을 겪고 있어요. 이번 주는 조금 특별해요. 달이 물고기 자리에서 시작해서 양자리에서 만월이 일어나요. 점성술은 4,000년 동안 인류가 겪은 모든 일을 행성의 궤도 위에 기록해 온 거예요. 문명이 계속해서 경험하는 환상, 집단의 무의식이 별의 배치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집단이 겪는 환경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별들의 배치에 따라서 마치 게임 스테이지가 바뀌는 것처럼 지금 전체 판이 바뀌고 있어요. 추석 끝나고 돌아왔는데 뭔가 이상하죠? 출근하는데 몸이 안 따라와요. 회의 중에도 머릿속이 안개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상태창처럼 마음의 창에 떠오릅니다. 이건 물고기 자리 달이 토성과 해왕성 사이에 끼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토성은 말할 거예요. 책임져. 근데 물고기 자리 역행이에요. 뭘 책임져야 될지 몰라요. 해왕성은 속삭입니다.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물고기 자리의 주인이죠. 그 사이에서 달이 방황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지난주 정부 데이터 센터가 불탔어요. 당신이 믿었던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카카오톡도 갑자기 광고 천지가 됐고 친구 목록은 이제 상품 피드가 됐어요. 추석 때 가족들이 물었던 질문 생각나세요? 아직도 거기 다녀? 결혼은 언제 할 거고? 월급은 얼마나 올랐어?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답은 없는데 질문만 자꾸 커집니다. 이건 개인 트랜짓과 사회적 트리거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당신만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당신만 화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당신이 겪을 감정의 여정을 보여드릴게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당신은 안개 속을 걷게 됩니다. 일어나고 회사 가고 집에 가고 유튜브 보고 자고 또 일어나고 가고 하고 이번 주는 연휴라서 이 상황을 오히려 빠져나와 바라보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 반복이 의미가 없어 보여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수요일 밤쯤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10개쯤 영상 보다가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걸 토성의 안개 효과라고 불러보죠. 토성은 구조와 책임의 행성이에요. 그런데 물고기 자리 해왕성과 만나면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의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2019년 82년생 김지영이 왜 그렇게 화제였는지 기억하세요? 여성의 살 때문에 화두였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다른 질문이 그 안에 또 있었어요.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지? 그 질문이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당신뿐만 아니라 수천 명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은 1단계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1단계라고 적어주세요. 화요일, 이날은 조심해야 돼요. 양자리 달이 정갈자리 화성과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사람들 안에 있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요. 왜 다들 나한테 이래? 연휴에도 야근을 해야 돼요. 가족들은 쓸데없는 질문을 해요. 카톡 알림이 울리는데 광고예요. 화가 나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소리를 지르고 싶거나 뭘 부수고 싶거나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이때 사람들은 충동적인 결정을 내려요. 퇴사 메일 쓰다가 지우고 감정 호소하는 카톡 쓰다가 지우고 비행기표 끊으려다 말고 2023년 조용한 사직 트렌드 기억나세요? 그게 왜 생겼냐면 바로 이 감정 때문이에요. 참다 터지는 순간 사람들은 조용히 포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요일에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은 수요일 아침에 후회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그냥 넘기세요. 중요한 이메일 보내지 마세요. 중요한 대화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하지 마세요. 운동하고 땀 흘릴게요. 소리 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갈게요. 화요일은 생존 모드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당신이 2단계에 있다면 댓글에 2단계라고 남겨주세요. 수요일에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전갈자리로 수성이 넘어가면서 생각이 깊어지거든요. 문제의 본질이 선명해졌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못 바꿔요. 그래서 목요일 밤에 잠이 안 와요. 바꿔야 하는 걸 알겠는데 무서워요. 황소자리 달이 정갈자리 화성, 수성과 팽팽하게 맞서 있을 때 사람들은 안정과 변화의 갈림길에서 얼어붙어요. 심리학에서 이걸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변화가 더 나을 걸 알면서도 현재를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는 위험이거든요. 지금은 불만족스럽지만 적어도 안전해요. 그런데 바꾸면, 실패하면, 더 나빠지면 이 두려움이 당신을 묶어놓게 됩니다. 퇴사하고 싶은데 생활비가 걱정돼요. 이직하고 싶은데 실패할까봐 무서워요. 관계 정리하고 싶은데 외로울까봐 두려워요. 한국 사회는 특히 이 안전망이 약해요. OECD 국가 중 사회 안전망 지출이 꼴찌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쉽게 현상에 묶여요. 버티면 되겠지. 하지만 버티는 것도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언젠가는 바닥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3단계에 있나요? 당신이 3단계에 있다면 댓글에 3단계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감정은 파도예요.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화요일의 분노도 목요일의 불안도 영원하지 않아요. 신경과학에서 90초 룰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의 생화학적 반응은 90초면 끝나요. 그 이후는 당신이 그 감정을 생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90초만 견뎌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기만 할게요.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아,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이름만 붙이세요. 그리고 90초 동안 숨만 쉬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쉴게요. 이걸 478 호흡법이라고 불러요. 이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몸을 진정시켜요. 90초가 지나면 파도가 빠져나가요. 그때 결정하세요. 감정의 한가운데서 결정은 하지 않을게요. 타이니 헤빗이라고 불리는 이론이 있어요. 큰 변화는 실패해요. 왜냐면 의지력이 금방 바닥나거든요. 대신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예를 들면 매일 운동 1시간? 이건 실패해요. 대신 출근 전 스쿼트 2개, 이건 성공해요. 왜냐면 너무 작아서 핑계를 댈 수 없거든요. 그리고 2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10개가 돼요. 10개가 익숙해지면 30개가 되겠죠.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누적됩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동물로 세팅되어 있어요. 거울 뉴런 시스템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내 뇌도 같은 반응을 해요. 그래서 혼자 하면 힘든 게 함께 하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집단 무의식을 이야기하고 같은 게임 속에서 함께 환상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얻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나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500명이 함께 우린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게 훨씬 강력해요. 왜냐하면 당신의 무의식이 다른 사람들도 하네 라고 인식하면 변화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게임을 해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포르투나 여신을 알고 계실까요? 로마 신화의 운명의 여신이에요. 그녀는 수레바퀴를 들고 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죠. 이 바퀴는 끊임없이 돌아요. 위에 있던 사람은 아래로 가고 아래에 있던 사람은 위로 올라와요. 점성술의 트랜짓도 마찬가지예요. 달은 28일마다 한 바퀴 돌아요. 토성은 29년마다 한 바퀴 돕니다. 명왕성은 248년마다 한 바퀴 돌고요. 이 모든 행성이 돌고 도는 순환 속에서 우리의 운명도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바퀴 위에 있는지 아니면 바퀴의 한가운데, 바퀴의 축 위에 있는지입니다. 바퀴 위에 있으면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 바퀴 축에 있으면 바퀴가 아무리 돌아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중심 잡기죠. 불교에서 무상이라고도 해요. 모든 것은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축은 있어요. 당신의 중심이죠. 중심이 잡히면 월요일의 무기력도, 화요일의 분노도, 목요일의 불안도 그냥 지나가는 날씨처럼 느껴져요. 아, 오늘은 비 오네. 아, 오늘은 바람 부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게 돼요. 게임 이론에서 메타게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게임 안에서 열심히 플레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임 밖에서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점성술은 바로 이 메타게임이에요. 당신이 왜 지금 힘든지 알면 이 힘듦에 휩쓸리지 않아요. 아, 지금 물고기 다리랑 토성이 이러니까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이해하면 거리가 생겨요. 거리가 생기면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이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고 안 휩쓸릴 수도 있어. 이게 자유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운명은 환경이에요. 당신은 이 환경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이번 주의 운명 게임은 당신에게 선택의 순간을 줄 거예요. 지난 6개월 당신이 미뤄왔던 결정, 이제 내릴 시간이에요. 계속 참고 살 건지 아니면 진짜 바꿀 건지 선택은 당신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6개월 후에 당신의 삶으로 나타날 거예요. 다른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의 감정과 달의 여정에 귀 기울여 볼 때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 운명게임 스테이지 중 몇 단계에 있나요? 댓글에 1, 2, 3 중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번 주 댓글 남겨주신 분께는 제가 개인 가이드 드릴게요. 이 게임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저희와 함께 해요. 매주 뉴스레터로, 인스타로, 쇼츠로, 그리고 이 영상으로 당신의 운명 게임 스테이지를 안내해 드릴게요.